여러분 안녕하세요. 200강입니다. 자, 벌써 200강이 됐네요. 어, 제가 이제 뭐 이런 쪽의 영상의 뭐 녹음이라든가 이런 유튜브에 대한 아니면 IT에 대한 기술적인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할 줄 모르고요. 지금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 뭐 편집하는 편집 프로그램도 하나 설치 안 돼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이제 PT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정도죠.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이제 이런 유튜브 같은 게 이제 뭐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리는데 저는 할 줄도 모릅니다. 편집기도 아직 이제 설치도 안 돼 있고 이제 그쪽 분야는 뭐 전혀 이제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초보자죠. 또 유튜브를 해서 안 되는 이제 기술적인 그런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전 이제 농부고요. 농사에 대해서 그냥 공유하겠다 싶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녹음의 뭐랄까 소리 아니면 이제 여러 뭐 방법에 있어서들 뭐저 지적도 하시고 뭐 여러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맞춘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농부다 보니까 농사 짓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쪽이니까요. 저 전 시간에 이제 잡초 활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 또 이어서 잡초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잡초를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을 나눠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몇 번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잡초를 어떻게 줄일 거냐. 자연적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만의 농업 최대 난제 앞서 얘기했습니다. 작물 양분 필요하니까 이제 생산량 높여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잡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 두 가지 다 뭐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고민했습니다. 현대 농업에서는 쉽죠. 비료 퇴비가 있으니까 뭐 그냥 뿌리면 되고 잡초는 이제 비닐과 아니면 이제 제초제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자연형 농사 아니면 이제 핸드메이드 농사 이런 쪽으로 지향하신 분 같은 거는 이 두 가지는 아직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고민이 될 거고 이쪽으로 지향하신 분의 아마 이제 작물형 농업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농사를 지향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죠. 또 이거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영상 뭐 이런 영상 올려 할 정도로 이제 짜증 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제초제 살포 없는 이제 비닐 피복 없는 이런 농사를 지향하고 있는 토양형 농업을 지향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최대 난제가 뭡니까? 포기하는 원인도 잡초죠.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제초제하고 비닐 하신 분한테는 이런 문제는 없으니까요. 하지만은 이쪽을 지향하시는 분은 잡초가 제일 큰 문제고 또 노동량이 제일 많이 들죠. 오늘 그 얘기 할 겁니다. 자, 네 번째 얘기죠. 전 시간에 이제 세 번에 걸쳐 잡초 활용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시하는 건 뭐 잡초를 자연적으로 발생을 줄입니다. 근데 잡초가 또 발생하는 거는 이제 활용에 대해서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얘기했고, 자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자연 유기농에서는 잡초 해결 권장 방법은요. 첫 번째가 잡초를 자연적 발생을 줄이는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전 시간에 얘기했던 발생한 잡초는 농사에 활용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잡초 자연적 발생을 어떻게 줄이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몇 번에 나눠서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잡초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잡초 얘기하니까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잡초 해결 방법 차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90% 농업이 뭐 비닐 표복에서 잡초를 발생 차단시키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발생 잡초 제초제라든가 뭐 화염 방사기에서 뭐 LPG 가스통에서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토양 자생력이라든가 생태 환경적으로 나쁘다는 거 뭐 이거는 누구나 장식하고 있죠. 그런데 잡초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데요. 근데 보통 뭐 1%라지만 1%도 안 되죠. 이렇게 잡초를 자연적으로 줄이려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발생한 잡초 농사 활용하는 이거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건 뭐냐 토양을 살리고 환경과 생태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가 아마 대조적이지 않을까. 뭐 90% 농업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0.1%에 이렇게 지향하시는 아마 이쪽으로들 뭐 작업자중이나 조시농이나 또 전업농에서 이렇게 지향하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 정보 공유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잡초를 발생시키
차단하기 위해서 비닐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발생한 잡초를 제초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무기온 상태에서 멀칭해서 토양 살려서 자연적인 잡성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어쨌든 인공적으로 이제 잡초 발생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닐 멀칭해서 이렇게 멀칭해서 뭐랄까 자연적으로 잡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이런 효과를 기대해서 농사 짓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토양을 살릴 쪽으로 지향하는 분이시니까요. 제가 이제 잡초 자연적인 발생 줄이기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몇 번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하자. 표면층에 멀칭해서 토양 자생기 높이는 거죠. 1차적으로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토양 살리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표면층에 살리는 건 20-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토양 살리기에 7-80% 어디냐? 표토층과 심토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표면층을 바깥에 안에서 멀칭해가지고 작물 심었을 때 이때 흙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작물 뿌리가 뿌리 뻗으면서 스트레스 받게 되거든요. 이때 발생시키는 게 에틸렌이라는 그 물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체 형식인데 그때에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뿌리가 굵어지고요. 뿌리가 굵어진 만큼 그만큼 잔뿌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뿌리가 발생 많이 하게 되면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미생물 균균이라 그러죠. 근권 미생물에서 그 균균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균균 중에 하나의 한 종류의 미생물 진균이라는 미생물이 내놓는 글로말린 이게 바로 자연적으로 잡초 발생을 줄인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소개했습니다만 이게 자연적인 잡초 발생 줄이기 위한 과학적인 또 이제 이론하고 이제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일찍이 이제 자연농이랄까 이런 쪽으로 토양을 살리는 그런 생태적인 농업 하신 분들이 잡초가 발생 줄인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무기온 상태에서 작물 파종했을 때 이때 이제 뿌리가 내리면서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다 보니까 여기서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게 에틸렌이라는 기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뿌리가 붉어지더라. 관찰해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된 거거든요. 그래서 굵은 뿌리가 발생했을 때 잔뿌리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뿌리 앞에 기생하고 있는 미생물, 이제 근권 미생물이라고 하는 근육이라는 게 많이 형성되더라. 왜냐하면 이제 뿌리마다 그 식물이 내놓는 이제 탄수화물 같은 단기를 먹기 위해서 이제 미생물을 근절하지 않습니까? 이걸 균균이란다. 그러면 이제 그 균균 중에 한 진규라는 미생물 내놓는 게 크로말린이다. 이게 뭡니까 이제 잡초를 발생을 줄이고 병해충을 줄이는 건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라 나왔다는 거를 이제 앞서 이제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요. 그래서 풀 자연적인 발생을 감소시키는 건 뭐냐? 뿌리 근육은 뿌리죠. 이제 많은 뿌리에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궁율이 발생했고 그러면 이제 많은 그 그노말이 발생하면서 풀 발생을 줄이다라는 게 이게 과학적인 그리고 이제 이런 쪽으로 지향한다면 이걸 근거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아마 이제는 이게 미 농부부의 사라 박사만이 아니라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그쪽에서도 이제 발표된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게 입증되고 있으니까요. 과학이 틀렸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과학에서 이렇게 농학자들이 의해서 이게 발견된 거니까요. 자, 잡초 발생 적은 토양 그런 발생량이 이제 3년 차에서 2배, 15년 차에서 3배 증가한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발표했다는 이제 소개했고요. 그러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뿌리가 이제 표토층과 심토층 우리가 내렸을 때 거기에 뿌리 끝에 기생하고 있는 이제 궁극이라 그러죠. 이렇게 기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미생물이 있죠. 어떤 미생물이냐? 이거를 이제 궁극은 그 다음에 토양에 있는 미생물.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토양의 미생물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토양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토양 살리는 개념의 표면층의 미생물 그 다음에 토양에 있는 미생물보다는 제일 핵심적인 게 뿌리의 기장은 궁극이다. 그래서 뿌리가 많아야 된다. 깊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표토층 농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가지고 이제 농사 지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토양의 미생물만 생각하고 이제 궁극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토양형 농업을 지향하신 분들 좀 뭐랄까 이론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쪽에 보면 이제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미생물 가지고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작물형 농업 우리가 비료탭이 넣어가지고 뭐 토양 속에다가 뭐 유기물 같은 거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토양형 미생물을 뭐랄까요 목적으로 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뿌리를 통해서 뿌리라고 하는 유기물 통해서 이제 균균이나 이런 표토층과 신토층까지 쓰는 농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누구나 인식할 겁니다. 표토층과 심토층까지 깊은 뿌리 내리면서 이런 토양형 농업이 맞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균균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토양이 살아난다는 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99% 농업은 이렇게 우리가 밑거름 놓고 밭갈이 하면 보통 20cm 차이입니까? 뭐 최근에 뭐 1m 뭐 이상의 포크레인 파가지고 넣는 분도 계십니다. 보통적으로 표토층 20cm 쓰거든요. 그러니까 표토층이 20cm고 그 밑으로가 뭐냐 심토층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99% 농업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차이니까 그거는 이제 농사의 방법의 선택이지만은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했습니다만 작물형 농업에 우리가 비료라든가 그런 그 작물형 비료를 넣는 게 뭐냐 토양 미생물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있습니다만은 토양형 농업 작물의 뿌리라 그랬죠. 표토층과 신토층까지 내리는 많은 뿌리라고 하는 유기물. 보통적으로 우리가 퇴비하면 이제 유기물 발효된 거 넣거든요. 그래서 20cm 넣어가지고 이제 토양에 있는 미생물을 늘리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보통적으로 농업입니다. 많은 글들이라는 내용들 보시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에 보면 생태농업도 마찬가지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했지만 이런 토양형 농업, 우리가 말하는 토양 속에 어떤 유기물을 넣을 거냐, 그게 뭐냐, 식물 뿌리. 뭐 잡초 뿌리라든가 작물 뿌리로 해서 그걸 통해서 뭐냐 유기물이거든요. 뿌리가. 그래서 들어가면서 군기근해서 이게 토양 살리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농사 짓는 것과 그냥 뭐랄까 토양형 미생물 하나 가지고 생각하는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토양 표토층과 심토층이 뭐냐 토양 미생물이라고 하는 유기 미생물만 아니라 무기 미생물도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식물에 지생하고 있는 군균이라는 거 이게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론상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농사에 적용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초자연적으로 잡초를 발생시키는 방법에서 아까도 있습니다.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물질 했을 때 이제 식물 뿌리 발생한다는 거 아까 이제 기체 뭡니까 이제 에틸렌이죠. 그러면서 굵은 뿌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잔뿌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이미 과학적 입증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뿌리가 많이 발생하니까 삐루에 기생하고는 군균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군균은 일종의 많이 발생할수록 뭐냐 진균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그 진균이라고 하는 그릇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토양 자생을 높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토층과 표토층 20cm와 신토층 그 이하의 토양까지 뿌리가 내린다는 건 그만큼 뿌리가 많아진다. 그죠? 그러면 토양이 그만큼 뭐랄까요 전층을 쓰는 농사가 되는 거죠. 그럼 토양 자생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작물용 비료에서 뭐 비료 탭이 넣어가지고 뭐 톱밥 같은 데 넣어가지고 땅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건 토양용 비료, 토양용 미생물에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 살린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작물 키워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물용 비료 농업과 이제 토양용 비료 농업에서 자세히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뿌리가 많이 들으니까 작물 자생이 증가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릇만이 발생이 많이 하다 보니까 병충이 감소한다는 거 이미 아까도 했지만 미국의 사라 박사서부터 뭐 여러 나라에서 논문들이 발표됐죠. 입증이 됐고요. 또 거기서 뭐냐 그루말린이 또 하나의 잡초 발생을 줄인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냐 농업 생산 비용이란 감소한다. 이게 그래서 지금 세계 농업이 사그룹 농업 우리가 무기온 유기물층 농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제일 큰 뭐랄까요 과학적으로라든가 농업에 그 지향하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거의 75%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넘지 않습니까? 뭐 99%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밭갈이가 아니라 부분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향하는 게 하나의 뭐랄까 사례면서 과학적인 근거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맞다 하신 분도 있고 틀리다 하면서 반박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도 댓글 다시는 분 계시니까요. 제가 이제 잡초 활용 농사를 하니까 잡초가 작물 약물을 다 뺏어간다. 근데 그 말이요. 우리가 과수원에 녹비 작물까지 키우거든요. 초생집에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35년 전에 이런 방송에 나와서 풀을 키워야 된다니까 미친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풀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밭작물에 같은 경우는 잡초는 무조건 양분만 뺏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니까요. 기술적인 차이고요. 자, 화학농이나 유기농이나 아니면 생태농이든 자연농을 하시든 아니면 도시농이든 자금농을 하시든 전업농을 하시든요. 이런 토양 자생을 그리고 작물 자생을 넣으면서 풀 발생이라든가 병해충을 줄이는 그런 농업을 지향한다 그러면 어쨌든 무교원의 이런 사그름 농업으로 가는 게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면서 어떻게 해볼 도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쪽으로 지향하시는 분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뭐 도전하시고 이제 실천하시는 분은 어쨌든 미미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제가 이제 아까도 했습니다만 이런 IT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 편집할지도 모르고요. 제가 또 이제 댓글 달면 또 답장 드리고 대답하고 그렇게 또 사람 대중 만나는 단지 교육에서만 하고 이제 영상으로만 하고 있지 일치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여러분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질문에 답 못하는 거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200강 오늘 앞으로 300강 400강 지금 제가 이제 그 예시된 보니까 한 400강이 넘습니다. 지금 준비된 게 제목 타이틀로만요. 그러려면 방대한데 어쨌든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